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유리입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은 다음에 아주 요만큼의 미련도 없이 그 둥지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컷 가시고기는 알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오로지 그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데만 전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를 해서 하나 둘 새끼들이 다 완전하게 떠나가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서 삶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곁에 계신 아버지 혹은 아쉽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이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늘 지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하도로 그 아버지를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돌아보니 당신, 오늘은 반가운 만남의 시간이 있는 날이죠. 우리들의 아름다운 한때, 줄여서 우아한 만남. 오늘은 어떤 분을 우아하게 또 깊이 있게 모셔서 여러분들께 아주 근사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지 기대되시죠? 네, 오늘은 깊은 울림을 주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지요. 검은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마음을 전해주시는 김인숙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우리 BBS 돌아보니 당신 시청자들께 우리 선생님 누군지 지금 아주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최대한 PR을 해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은고 하는 김인숙입니다. 검은고를 좀 많이 오래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이 들어서 요즘에는 거기와 함께 싸우고 있거든요. 이따가 음악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검은고를 연주하는 젊은 예인입니다. 어떻게 요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그냥 중앙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천상음 검은고 합주단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주를 3년 정도 못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소리를 다 만들어서 검은고 합주단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검은고 합주, 참 웅장하고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우리의 전통 악기 검은고 연주를 통해서 전통 예술의 혼을 전해주시고 계신 우리 김인숙 교수님.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검은고와 가야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 두 악기를 네네네.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가야금은 줄이 완전히 달라요. 가야금하고 검은고는 현악기인데 보통 가야금을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12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검은고는 6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줄의 차이가 있지만 소리에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소리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은고는 남성의 소리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악기로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네. 여성의 악기, 네네네네. 가야금,
남성의 악기 검은고. 검은고. 우리 양악기에서 따져보면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느낌을 네네네네.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검은고, 이 검은고는 언제부터 그 유래나 그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검은고는 지금 현재 고구려의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그 벽화에서 나와 있는 그런 흔적을 봤을 땐 꽤나 오래된 악기로, 대표적인 악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역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검은고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칠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왕산악이 이렇게 개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전에 벌써 저희는 술대로 되어 있는 악기를 벌써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에 왕산악이 그 악기를 가지고 현존에 있는 검은고란 악기를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돼서 작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그걸 또 연주를 했더니 검은학이 날아들었더라. 이런 설들이 있어서 현존에는 지금 그때 만들어졌던 악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 교수님은 검은고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검은고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요. 네. 제가 조금 대학교 때 전공을 검은고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진 아니면...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우연찮게 이제 대금의 소리 너무 좋아서 대금을 할까 그랬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다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 대금이 치아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맞아. 제가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넌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연주를 너무 멋있게 하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나 저 악기를 그냥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약간 중음의 소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검은고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대학 졸업하고였는데요.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늦게 시작했지만. 근데 대학을 딱 졸업을 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에 아닌 것 같았어요. 음악 소리가. 손도 갑자기 마비가 된 것 같고 이건 내가 원하던 그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방황을 하다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검은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거는 네가 알아서 선택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접었어요. 과감하게. 대단하시네요. 네, 접고 유아국악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교육을 좀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갈증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악기만 세워놓고 저렇게 놔둘 수는 없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너무 애타게 좋아했던 그 김무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모시는 분이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배우질 못했는데 나중에 허락을 받고 남원에 내려갔어요. 악기만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께 다시 배웠어요. 처음부터. 네네. 그때 저희 큰아이가 대단하시네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할까 말까.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내려가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쉬었던 세월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나 검은고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거기에 뭐가 이유가 있니? 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나는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구나. 네, 똑같은 악기인데 사람만 바뀌어도 그 악기 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 계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예술인들은 그 공백 기간을 두면 일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성악을 전공해서 이렇게 쉼 없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절에서 연습을 하면은 스님들이 그러셔요. 아니 저렇게 잘하는데 맨날 왜 연습을 한다고 저렇게 오냐 힘 빠지게 네네.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공백 기간이 있고 다시 처음으로 갔을 때 그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많이 그렇다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검은 거와 함께한 나의 삶 중에서 네. 정말 이땐 너무 행복했어. 이런 순간도 많았죠? 네. 가장 기억에 나는 무대에서도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에 연습을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아이가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 아들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중학생이요? 네네. 그래서 엄마 그 소리를 듣고 네, 엄마 소리가 눈물이 나 그러는 거에서 너무 고마워 아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 그 감정이 제가 또 똑같은 게 나타날까 하면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건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엄마 그러고 울고 있어서 제일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검은 걸 다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 춘추 시대에 네.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가 생각이 네. 나네요. 백아는 그 시대에 검은 고를 아주 가장 최고로 잘 타는 네. 분이었는데 종자기는 친구예요. 백아의 네, 친구인데 네, 네. 백아가 아주 저 높고 뾰족한 막 산을 그리면서 검은 고를 타면은 이 종자기가 옆에서 있다가 저렇게 우뚝우뚝 솟아나는 그런 산이 너무 아름답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백아의 생각으로 네. 연주를 하는데 이 생각과 이 소리를 듣고 종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넓은 바다를 생각하면서 검은 고를 타면 그 넓은 바다가 눈에 보이는데 막 이렇게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백아가 나는 이제 검은 거 안 검은 거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 이러고 네네네. 검은 거를 네, 부셔버리잖아요. 줄을 다 끊었죠. 그러니까 네, 맞아. 내가 하는 음악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네. 눈물을 흘려주고 이거에 대한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동적이죠. 그 스님 노래하실 때 우리 또 많이 우시고 그러시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검은고 하시면서 네. 처음 이제 이렇게 전공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말리셨죠. 그렇죠. 너무 많이 말렸고 그때 시대 때 국악을 한다는 건 뭐 기생 같다는 둥 뭐 이런 그런 느낌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차라리 서양 음악을 하지 왜 검은고를 하느냐 알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악기도 안 사주셨어요, 사실은.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바람이 아마 더 잘 됐던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네, 네, 내가 정말 잘해서 네, 네, 네. 부모님을 네. 그랬어요. 감동시켜야지 네, 이런 네. 마음이 자리하면 네, 네. 더 열심히 막 더 죽게 그때는 살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참 끼가 있어, 기질이 있어 네. 얘기하거든요. 혹시 배웠던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저는 끼는 없고요. 처음에 검은고를 받았을 때는 음정을 못 맞췄어요. 너무 난해한 악기여가지고.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저는 음치박치예요 네, 네, 이러면 그랬어요. 안 믿어요. 네, 그랬어요. 저는 완전 99% 노력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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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으로 네,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그러신 것 네, 같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검은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쯤은 왠지 모르게 선생님의 검은고 연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어떤 곡 들려주실지 곡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이 곡은 우리나라의 전통 그 민속악기 중에 하나의 산조라는 곡인데요.
한갑득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검은고 산조 중에 이제 짧은 산조인데 그 중에 이제 산조는 그냥 흐트러진 가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판소리체에 장단을 기본을 바탕으로 그 가락을 좀 만드셨던 건데 이 한갑득 선생님은 참 천재여셨어요. 그 조그만 가락을 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의 가락 가지고 한 1시간 40분짜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가락이 지금의 모든 사람을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 그 안에 다 담아져 있고 그리고 그 한갑득류는 다른 류에 비해서 신캐독류라고 있는데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양류를 다 했었는데 왜 한갑득류를 이 나이에 다시 하게 되냐 하면 한갑득류는 그림으로 보면 약간 수목과 같은 느낌이에요. 비어있는 구석이 참 많아요. 여백이 참 많은데 신캐독류는 수채화에 꽉 차 있는 그런 화폭에 그러니까 가끔 화려하긴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좀 숨이 막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한갑득류가 나와 성격이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갑득류를 하게 됐는데요. 산조는 느린 박자에서부터 빠른 박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갑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느린 박자 할 필요 없지 않니? 나는 빨리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존에는 그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느린 진양조하고 가운데 있는 중몰이라는 장단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중중몰이라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몰이라고 있어요. 네. 이 장단이 4패트 정도가 되는데 요게 기본 패턴인데 처음에는 천천히 나오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주할 때 앞에 춤을 춘다던가 그런 걸 연상을 해요. 나와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이 저 앞에서 발 도듬새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손짓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천천히 지어 밟고 쭉쭉쭉쭉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 저희 산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김인숙 교수님의 검은고 산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백이 있는 그림, 여백이 있는 음악,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중후한, 편안하게 소파에서 등을 쫙 대고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산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빨라지면서 약간 흥분되는 그런 느낌. 아, 참 좋다. 중후한 저 향내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저는 막 그 시간이 한 7, 8분 되나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막 힘을 합쳐서 가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금 제가 느낌이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죠. 네,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분들은 이 음악을 전공해서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힘들어도 서양 악기 말고 우리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랄까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다른 악기들은 많이 발전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국악기 중에 가야금도 그렇고 해금도 그렇고. 근데 맞아, 가야금도 25연금으로 나와서 많이 가야금 있어요. 밖에 새로운 악기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검은고는 그대로 검은고.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뀌어 보려고 많이 바꿨어요. 선생님들께서 바꿔보시고 여러 패턴으로 좀 해봤는데 그래도 육현이 낫더라. 지금 그래서 현을 좀 늘려보고 이제 음폭을 좀 늘리고 싶어서 전자 검은고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 첫째는 전자로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소리를 쓸 때를 쓰는 그 소리를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타금으로 나와가지고 전자 악기로 했더니 타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고서 또 새로운 곡을 다른 악기에 접목을 시켰더니 생각보다 묻히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현악기는 대하쟁이라는 큰 악기가 있어요. 더블 베이스처럼. 근데 저희는 그거와 아쟁과 가야금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음이에요. 그러니까 중화시켜주는 악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중화시켜주는 악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연주 기법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야금 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은데 검은고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숙 교수님은 저하고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요. 불교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죠? 불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천주교였는데 저만 유난히 절에 가 있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향내음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향 피워놓고 잠자고 뭐 이렇게 제가 했는데 보면 서양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기독교. 그리고 국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7, 80%가 그래도 불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뭐 기독교거나 천주교거나 이래도 본인은 그 국악기를 하면서 자기는 불교가 편하고 좋고 자기는 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기 하면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이 더 우세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지금까지 검은고 계속 해오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색다른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지요? 제가 한 3년 동안 만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발간을 했는데요. 그걸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번은 한 2개 정도 가사를 만들다가 곡을 입혀서 한번 개인 연주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관중들의 홍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울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번 엮어봐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넋두리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었는데 지금 현재로 검은고국으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썼는데요. 네. 찬불가로 쓰고 싶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직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찬불가, 네. 찬불가는 제가 써서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가사만 써가지고. 저도 가사를 쓴 거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 네. 그냥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묻어두고 네, 네, 이랬는데 네. 이제는 조금 네. 이렇게 펼쳐야 될 네, 시기가 네, 되지 네.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천상음 검은고 합주단. 네. 어떤 합주단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천상훈 검은고 합주단은요. 그냥 저희 제자들만 모여서 저와 함께 그 한 모임을 몇 분 가졌는데 지금 한 정도? 10명에서 13명 정도. 오, 맞네요. 이제 그런데 그럼 다 검은고만. 네. 근데 좋겠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오면 네. 검은고를 먼저 만지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악기를 먼저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귀에 있고 편안해지면 그럼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검은고를 주고 검은고를 이제 그때부터 주입식을 시켜요. 그래서 네. 꼭 검은고를 하거라. 그래서 검은고를 하고 나머지 그래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먼저 했던 게 너무 좋으면 그때 그냥 또 그거 해도 되고. 근데 의외로 잘 따라와요? 네, 검은고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검은고로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2개 정도 충분히 전공자처럼 할 수 있게끔 되어 전공자처럼. 네네네. 해금을 전공하는 친구는 검은고를 가르치고 또 가야금하는 친구는 또 검은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조를 읽는 친구들한테는 검은고를 필수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선보여야 되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천상음 국악 관현악 만드는 거죠. 검은고 관현악단을. 그러면 그 천상음 관현악 네네. 합주단은 응, 네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나요? 네, 정년제 항상 3월에 정기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3년 전에 대관을 다 해놓고 항상 그 날짜에 대관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충격이 어떤 분은 그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 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20살쯤에 이제 연애를 너무 일찍 해서 만났는데 어머니는 그냥 다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가 뭘 해도 괜찮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생신상 받고 그것도 제가 사드린 식사를 하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충격이 네, 제가 컸겠네요. 너무 충격이 커서 연주도 할 수 없었고 독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참을 헤매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검은고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검은고로 이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곡이 이제 넋두리라는 책이에요. 그때 그렇군요. 네네 그때 네. 이제 어머니를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49제라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리고 꽃상여라는 그 제목을 단 그 노래를 만들면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머니 가신 2주기 때 발표를 했죠, 조용히.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 들어보시는 분들이 다 이제 조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넋두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넋두리에 나온 책들에 네. 검은고 소리가 함께 입혀져서 네. 아름다운 한 네네, 벌에 네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 곧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독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네.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 많이 해오셨지만 그래도 이때는 너무 내가 잊혀지지 않다 하는 그런 연주 있으셨겠죠? 네. 항상 혼자 하거나 또래 친구들하고 하고 연주를 많이 그렇게 했는데요.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한 7년 전에. 근데 그때 그 감동은 아직도 저한테 많은 걸 바꿔주셨는데 아쟁을 하시는 인간문화재 박종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은 연주를 못 하세요. 연세가 연세가 너무 드셔서. 많이 드셔서. 근데
그때 아침에 만나서 리허설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셔서 한 번 딱 긁어주셨는데 느낌이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모시려고요? 네가 뭘 해도 나는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위에 검은고 선율 위에 아쟁을 탁 얹어주시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일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할 때 네. 내가 가는 대로 피아노든 첼로든 네. 정말 막 자유자재 쫓아와주면 네.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기분이 감정이 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네. 그럼 그때 얼마나 그 환상적이었을까. 느낌과 그 배움, 무대에서의 그 배움이 맞아요. 너무너무 값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께서 연주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현존에 계시는 분들 중에 네. 또 그렇게 같이 하실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찾아보세요. 네, 또 인연이 있겠지요. 네. 네, 끝으로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김인숙 교수님 좀 이렇게 다정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스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 무대에서 이렇게 검은고 소리 또 연주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설레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 드릴까?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그리고 불자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금 편안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잠을 솔직히 설쳤어요. 그래서 스님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이걸 연주를 한다고 얘기를 해드리지? 그랬는데 막상 스님을 보고 편안해졌어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계사에서 스님께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어떤 분이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스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가셔서 그 앞에까지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감동이 오늘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 연주를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감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조금 더 한 걸음 찬불가 쪽으로 오시는 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검은고는 예로부터 백악지장이라고 해서 모든 악기들의 으뜸으로 꼽았으며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로 이 검은고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정신 수양과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이 검은고를 애호하고 또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가 다른 악기들의 자장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인데요. 즉 검은고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선조들께서는 그 음악 자체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닦아 나가셨던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이지요. 돌아보니 당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소중한 인연에 깊은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양아영의 보왕산매론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몸에 병 없길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찬란한 마음, 사치한 마음이 든다. 마음에
친구 사귈 땐 이롭길 바라지 마라. 바라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누구에게도 순종을 바라지 마라. 순종해주면